오늘은 여기 보다시피 납세 의무자 이렇게 하도록 했습니다. 납세 의무자. 납세 의무자. 납세 의무자는 크게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눠집니다. 두 가지. 하나는 사업자, 하나는 재화를 수입하는 자. 여러분들 사업자입니까? 여러분들 납세 의무자가 아니죠. 두 번째, 재화를 수입할 수 있습니까? 있습니다. 맞습니다. 있습니다. 어떻게 수입하죠? 통관번호라고 아세요? 알리익스프레스 살려면 통관번호 찍어야 되죠. 그거 수입할 때 어느 정도 금액 이상이 되면 세관장에 딱 이제 잡죠. 잡히면 부가세를 냅니다. 그때는 여러분들이 낼 수가 있죠. 그래서 납세 의무자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눠져요. 사업자 또는 재화를 수입하는 모든 자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재화를 수입하는 모든 자. 근데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통상 사업자죠. 사업자. 사업자는 부가세 납세 의무자. 최종 소비자는 부담하는 부담자. 납세자와 부담하는 자가 구분되어 있다라고 해서 간접세라고 합니다. 사업자의 정의는 사업 목적이 영리이든 비영리이든 관계없이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라고 합니다. 크게 중요한 말은 아니에요. 그냥 사업자의 정의 정도만 알고 계시면 되고. 일단 여기서 오히려 중요한 말은 뭐냐면 이 글자입니다. 재화 이런 글자. 용역. 재화와 용역을 공급하는 자라고 하는데 제가 여러분들에게 길거리에 있는 땅에 있는 돌을 주워서 공급했다. 이거는 재화와 용역에 들어가지 않기 때문에 부가세법이랑 상관이 없어요. 근데 제가 여러분들에게 컴퓨터를 줬다. 이거는 재화의 공급이 돼요. 그래서 부가세랑 상관이 있어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돈을 줬어요. 돈은 재화와 용역이 아니기 때문에 부가세랑 상관이 없어요. 여러분들 급여를 받는다고 치면 급여를 받을 때 급여는 돈은 재화와 용역이 안 들어가기 때문에 거기에 부가세가 안 붙어요. 이해가시죠? 그래서 오히려 중요한 단어는 얘가 중요합니다.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거. 이게 부가세랑 상관이 좀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 사업자 등록에 관련된 어떤 문제가 만약에 나온다면 답은 일단 20일이에요. 여기에서 나오는 20일이 두 가지 뜻으로 나와요. 이렇게 해도 20일이 답이고 저렇게 해도 20일이 답이기 때문에 사업자 등록에 관련된 답은 20일입니다. 20일. 일단 첫 번째는 뭐냐면 사업 개시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자 등록을 해야 돼요. 그러면 내가 노래방 사업을 해요. 노래방 사업을 해서 사업자 시작 개시를 했어요. 그럼 언제 개시하죠? 처음에 인테리어 하고 빌리고 기계 넣고 그다음 벽지 바르고 위에 조명 넣고 뭐 하고 나서 오늘 시작한다고 얘기하죠. 그게 사업 개시일. 하고 나서 첫날에 은희 씨가 오셔가지고 노래 신나게 부르고 카드를 탁 주는 거야 저한테. 아마 이런 경험 해봤을 거예요. 개업한 곳에 가봐서 카드 딱 주면 뭐라고 해요? 아직 안 되어 있어요. 왜 안 되어 있어요? 사업자 등록을 진짜 안 했어요. 불법이 아니에요. 아닙니다. 왜 아니라고요? 20일 이내 하면 됩니다. 이해하셨죠? 그래서 답은 일단 개시일. 그럼 개시일이 무엇이냐? 이게 이제 포인트인데 업종에 따라 개시일은 달라요. 개시일은 다른데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그런 개시일이라고 치면 개시하자마자 바로 등록해야 된다 이런 것이 아니라 개시하고 나서 20일 이내에 등록을 해야 된다. 하지 않으면 사업자 미등록했던 가산세 벌금이 나오겠죠. 그런데 지금 이런 말이 있죠. 예외 규정. 신규로 사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사업 개시하기 전이라도 왜요? 그 전에도 여러 가지 물건 살 거잖아요. 그래서 매입세 공제 받아야 되잖아요. 물건 사는 것에 대한 그 세액 공제 받기 위해서 그 전이라도 사업자 개시는 사업자 등록은 할 수 있다. 사업자 등록은 통상적으로 사업자 등록 누가 어떻게 권유하냐면 내가 오늘 임대차 계약하잖아요. 바로 사업자 등록하라고 합니다. 임대차 계약 시작부터 이제 물건을 사기 시작하기 때문에 그 물건 사는 것에 부가세는 매입세 공제를 받을 수 있잖아요. 10% 돌려받아야지. 그럼 빨리 사업자 등록을 해야지. 이해가시죠? 예외 규정은 있습니다. 요거 사업자 등록 예외사항.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금방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임대차 계약을 하자마자 사업자 등록하러 쪼르르륵 달려가서 사업자 등록을 하지 않습니다. 대부분 사람들은 이 세법이나 이런 쪽이 약해요. 그래서 사업 개시하고 한참 지나서 사업자 등록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이럴 때는 이제 그래서 예외 규정이 있는데, 사업자 등록자가 사업자 등록하고 있지 않으면 사업자 등록 신청 전, 사업자 등록증이 나온 게 아니고 신청하는 그 전에, 신청하는 날부터는 괜찮다 이런 말이죠. 신청하기 전에 거는 매입세 공제하지 못하는 게 원칙입니다. 다만 공급 시기가 속하는 과세 기간이 끝난 후, 여기도 20일이죠. 아까 20일과 이 20일은 다른 이야기예요. 공급 시기가 속하는 과세 기간. 그래서 우리가 지금 과세 기간을 잘 모르는데, 부가세는 크게 과세 기간이 1기와 2기로 나눠져요. 크게. 좀 간이가세는 좀 달라요. 일반 가세들을 기준으로 이야기하면 1기와 2기로 나눠져 있어요. 그러면 몇 개월씩 나눠져 있다는 뜻이죠? 6개월. 1에서 6개월. 7에서 12개월. 이게 1에서 6개월을 1기, 7에서 12월을 2기라고 하는데, 1기가 과세 기간이 끝난 후 6월 30일이 딱 끝난 후 며칠 이내? 20일 이내. 그러면 이 날이 며칠이죠? 7월 22일까지 사업자 등록 신청하면 얘기해요. 그 전에 있는 전부 다 매입세 공제해 주겠다 이 말입니다. 제 말 이해하셨죠? 내가 노래방 사업하고 PC방 사업하고 한다고 물건 사고 하다가 깜빡하고 사업자 등록 신청 안 했어. 근데 오늘이 7월 5일이야. 오늘 가서 신청하면 그 전에 모든 공사 하면서 발생되었던 그 매입세 공제를 받을 수가 있어요. 사업자 등록 번호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그때는 내가 썼던 내 명의로 했던 것들에 대한 매입세 공제를 받을 수가 있고, 세금 계산서 같은 것도 주민등록번호로 발급받을 수가 있습니다. 발급받아가지고 매입세 공제를 받을 수가 있어요. 다만 7월 21일이 돼버리면 다 꽉 납니다. 매입세 공제를 받지 못합니다. 그래서 이것도 20일 이내에 사업자 등록 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그 과세 기간에 매입세액은 공제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네. 자. 밑에 보니까 제가 이런 말이 되어 있죠. 일기 확정. 이런 말을 써겠네요. 일기 확정. 얘가 이제 1월부터 6월까지를 일기라고 합니다. 일기.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일기 확정이라고 합니다.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그러면 그 뒤에 있는 거는 언제부터 언제까지다? 2기 확정이라고 합니다. 2기 확정.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저는 아까 1기라고 표현했는데 정확한 용어는 1기 확정. 뒤에서 이 다음 시간에 이제 과세 기간이니까 그때 좀 자세히 설명해 드리고, 이때가 20일이죠. 20일 이내, 7월 20일 이내에 사업자 등록 신청을 한다면 이 기간에 매입세액은 공제받을 수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저 CX가 무슨 이야기지? 시험에 안 나온다. 책에 있으니까 설명을 해드리는데 시험에는 안 나올 거예요. 사업자 등록증 발급하는 방법. 요즘에는 너무 쉬워요. 인터넷 들어가서 클릭 몇 번 하면 사업자 등록증 나와요. 요즘에는. 그리고 또 세무서, 울산 세무서 이런 데 가보면 용어가 기억이 안 나네. 이렇게 누르는 그 판 이름이 뭐죠, 이게? 키오스크. 맞아, 키오스크. 키오스크 이렇게 누르면 사업자 등록 신청 쭉 나오니 끝이 되게 쉬워요. 그리고 그냥 간단하게 또 하는 방법, 번호표 뽑고 이렇게 앉아 있다가 오세요 이러면 가서 사업자 등록 신청하면 됩니다. 그때 이제 제출해야 되는 건 뭐냐면, 일단 사업자 등록증은 신청하면 통상 5분 이내에 출력이 됩니다. 통상 되는데 허가나 또는 뭐 이렇게 검사를 할 필요가 있잖아요. 그렇다면 통상 3일 이내 발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사업자 등록은 되게 쉽게 되어 있습니다. 요거 시험에 나와요. 요거
정정과 폐업 사유에 대한 거. 일단 문제에서 이런 식의 문제가 나요. 다음 중 사업자 등록증의 정정 사유가 아닌 것은, 다음 중 사업자 등록증의 폐업 사유인 것은, 이런 식으로. 여기 시험에 나오는데, 정정 사유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예요. 다 외울 수는 없을 것 같고, 정정이라는 말죠. 수정 사유. 그럼 예를 들어서 제가 사업장이 중구에서 남구로 이사를 왔어요. 폐업 사유일까요? 정정 사유일까요? 딱 봐도 정정 사유. 우리가 크게 고민 안 해도 되는 거예요. 제가 사업자 이 학원 이름을 바꿨어요. 정정 사유일까요? 폐업 사유일까요? 이게 또 정정 사유 같죠? 전화번호 바꿨어요. 주소 이전, 이름 변경, 뭐 전화번호 변경 이런 것들은 정정 사유예요. 제 사업장을 은희 씨에게 넘겼어요. 이거는 폐업 사유입니다. 폐업 사유. 이것은 폐업 사유예요. 내가 폐업하고 은희 씨가 개업하는 형식이에요. 이거를 이제 양도라고 하죠. 양도. 지금 여러분들이 답을 말하는데 멈칫거렸다라고 하면 그 부분이 시험에 나오면 헷갈릴 수 있다는 거죠. 두 번째, 내가 부모님께 이 사업장을 상속받았어요. TV 같은 거 보면 많이 나오죠. 정정 사유일까? 폐업 사유일까? 느낌으로 막 이해. 아버지 거 내가 봤는데 아빠가 폐업하고 내가 이러지 않겠죠. 이건 또 정정 사유. 아까랑 이거랑 연관시키면 되게 조금 이상합니다. 내가 사업장을 넘기는 건 폐업 사유고 너무 이렇게 자연스럽게 상속으로 인하여 받는 거는 또 정정 사유예요. 아버지께서 살아 계신데 나한테 증여하는 형식은 이건 또 폐업의 사유예요. 여러분들이 왜 헷갈리냐면 법인은 주인이 거기 있는 이건희 회장이 아들 이재용에게 넘기 이거는 법인 이야기예요. 법인. 사업장이 움직이는 게 아니고 안에 있는 구성 요소가 바뀌는 형식이고요. 제가 이야기하는 거는 그냥 회사 자체가 바뀌는 경우. 개인 회사랑 법인 회사랑 다른 거예요. 법인 회사는 법인이 주인공이고 개인 회사는 내가 주인인 거죠.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이 헷갈렸던 것이 금방 증여, 상속, 양도예요. 그 세 개만 딱 주의하시면 나머지는 안 헷갈릴 것 같습니다. 한번 읽어볼게요. 상호 변경은 정정사유예요. 명칭 똑같은 이야기죠. 명칭 변경, 이름 변경. 대표자 변경, 여기 대표자는 아까 이야기했던 대로 법인 안에 있는 구성 요소를 바꾸는 대표자. 법인 또는 1거주자로 보는 법인 아닌 단체. 법인 아닌 단체는 그냥 법인으로 보면 됩니다. 일단은. 여기서 법인으로 보시면 돼요. 일단. 법인의 대표자는 구성 요소 변경이기 때문에 얘는 그냥 정정의 사유예요. 다만, 얘가 중요한 거죠. 지금 빨간색입니다. 빨간색. 개인 사업자의 대표 변경은 사업주의 변경은 폐업의 사유이다. 요것이죠. 매매로 보시면 돼요. 이거랑 같은 게 상속하고 증여잖아요. 대표자가 바뀌는 거니까. 그런데 조금만 더 내려가 볼게요. 5번에 먼저 점프해서 보면 상속으로 인하여 사업자 명의가 변경되는 것은 정정의 사유. 단 증여는 폐업의 사유가 됩니다. 요 세 가지만 주의하시면 이 페이지는 크게 고민 안 하셔도 될 거예요. 4번의 내용은 이제 사업의 종류의 변경이 있는 거. 내가 원래 하고 있는 것이 꽃 파는 업이었는데 꽃 팔다 보니까 온라인으로 팔아야 되겠다 해서 뭐 통신업도 놓고 하다 보니까 뭐 수출도 해야 되겠다 뭐 여러 가지 바뀐다고 해서 폐업하지는 않겠죠. 공동사업자의 구성원이 이렇게 3명이 이제 흔히 말하는 공동사업자, 즉, 지분으로 나눠졌는데 좀 구성 요소가 바뀐다고 해서 아니다 이거죠. 7번은 이제 뭐 이사나 면적이 바뀌었다든지 층수가 바뀌었다고 해서 바뀌지 않는다. 그런 이야기죠. 그런 이야기고. 어제 했던 마지막 부가세의 특징 중에서 하나가 사업장 단위과세가 원칙이다. 사업장 단위과세는 1사업장, 2사업장이 따로따로 있으면 신고는 따로따로 해야 된다. 이게 원칙인데 예외가 있다고 했죠. 이 두 개가 내 거면 묶어서 신고하는 경우도 있다고. 근데 묶어서 신고하는 경우, 묶어서 신고했다고 가정할게요. 내가 사업장이 얘도 있고 얘도 있고 얘도 있는데 묶어서 신고했어요. 묶어서 신고하다가 얘를 첫째 딸 주고 둘째 딸 주고 셋째 딸 줬어요. 그래서 묶어서 신고하다가 내가 죽어버렸어. 3명이 싸워가지고 찢어진 거야. 그러면
묶었을 때는 사업자 단위가세라고 하고 풀어지면 사업장 단위가세가 돼요. 풀고 묶고 했다고 해서 회사가 문제가 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이해가시죠? 그래서 이 말은 사업자 단위가세, 즉 묶어서 하다가 얘를 사업자 단위가세 적용 사업장을 뭐 종대 사업장으로 신설 또는 뭐 이렇게 휴업, 뭐 폐업한다고 해서 이거를 뭐 한쪽이 쉬고 한쪽에 더 늘고 이렇게 한다고 해서 뭐 다시 뭐 폐업하고 그러진 않습니다. 그냥 정정으로 사유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휴업하고 휴업 신고라고 있어요. 휴업 신고. 홈택스에 들어가 보면 그냥 클릭해서 이렇게 휴업하면 됩니다. 그러다가 내가 다시 사업하면 다시 휴업 풀면 되고요. 정정 사유지. 그렇다고 폐업은 아니다 이 말이죠. 폐업 따로, 정정 휴업 따로 이렇게 있습니다. 재발급 기한 쪽에서는 굳이 고민 안 하셔도 돼요. 시험에 안 나오고 어쨌든 그냥 느낌으로 3일 이내에 해준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이거는 말 그대로 본다면 이름 바꾸는 건 즉시 해주겠다 뭐 그런 내용입니다. 기억해야 되는 거 3개. 첫 번째, 법인 대표자가 바뀌는 거는 정정의 사유고, 개인 대표자가 바뀌는 거는 폐업의 사유고, 상속으로 가는 거는 정정 사유고, 증여는 폐업이고, 얘는 양도예요. 양도는 폐업, 증여도 폐업, 상속은 정정. 이 3가지만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요. 지금 현재 여러분들 PPT에도 제가 이렇게 체크해 놨죠. 자, 이 문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중 정정 사유가 아닌 것은 폐업 사유 찾으면 되지 뭐. 정답은 4번이 딱 떨어지죠. 자, 다음 문제. 다음 문제 없네요. CX가 뭘까요? 이런 건 참 중요하죠. 시험에 안 나옵니다. 이게 중요하죠. 필요 서류, 사업자 등록 신청서. 당연히 신청해야 되겠죠? 신청서고. 두 번째, 허가 등록 신고가 필요한 사업. 우리 학원 같은 경우에는 허가가 필요해요. 강북교육청의 허가 이런 거. 학원 또 함부로 못 세우는 거 알고 계시죠? 주변에 무슨 어떠한 무엇이 있으면 안 되고, 그 위아래로 무슨 뭐 유해 업종이 있으면 안 되고, 막 제약사가 많습니다. 그리고 뭐 지금 현재 천장에 보면 뭐 소방 쿨러 같은 거 있죠? 소방에 또 그 허가가 들어가야 돼요. 신고 이렇게 한 거는 허가증, 등록증, 신고 필증이 있어야 오케이 이렇게 해주는 거다. 사업계획서라고 되어 있는데, 난 사업계획서가 거창하게 비전을 적고 뭐 이런 것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라 당신 1년에 얼마 벌래요? 그 정도 하려고 밖에 없어요. 1억 이렇게 좀 끝이에요. 끝이고, 사업장이 임차를 했다. 임차는 빌린 거죠. 내 건물에는 리얼이 필요 없고 빌렸다면 임대차 계약서가 들어가야 됩니다. 뭐 보통 스캔하고 요즘 이렇게 찍어서 이렇게 같이 밀어넣습니다. 밀어넣고, 상가 건물 일부를 임차했다라면 이제 전체가 아니라 일부 이렇게 하면 도면 또 들어가야 됩니다. 도면은 보통 건물주에게 도면 좀 주세요 하면 도면 줍니다. 그래서 같이 첨부해서 사업자 등록 신청하면 됩니다. 요즘에는 홈택스에서 신청이 가능하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요. 이것도 조금 더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한번 이야기했지만 부가가치세는 1기, 2기, 1기, 2기 6개월씩 끊어서 1기, 2기로 나눠지는데, 얘를 뭐라고 하냐면 1기 확정이라고 하고, 지금부터 잘 들으셔야 돼요. 실무에서 말하는 부분과 책에서 말하는 부분이 조금 괴리가 있습니다.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를 뭐라고 하냐면 2기 확정이라고 해요. 요거에 대한 거를 정리를 하셔야 돼요. 정리. 실무에서는 어떻게 하냐면, 실무에서 1기 확정하면 4에서 6이라고 생각해요. 근데 제가 금방 1기를 언제부터 언제까지 됐죠? 1에서 6이라고 했어요. 정확한 정답은 1기 확정 기간은 1월부터 6월이 맞아요. 부가세법에는 어떤 규정이 있냐면, 만약에 조기 신고라고 있어요. 내가 먼저 신고를 하게 되면 신고한 거를 뺀 나머지만 신고해도 된다라는 규정이 있어요. 제가 금방 뭐라고 했냐면, 만약에 내가 신고를 했다라면 1에서 2월 달에 신고했다라면 다음에는 4, 5, 6까지만 신고를 하면 된다는 거죠. 3, 4, 5, 6 이렇게 신고하면 된다 이 말이죠. 신고한 게 있다라면 그 다음부터는 빼고 나머지 신고하면 돼요. 개인하고 법인하고 규칙이 달라요. 법인은
이 1에서 3월이 되면 1에서 3월 달에 신고하도록 되어 있어요. 안 하면 뭐라 해요? 그러니까 법인은 1에서 3월 달 신고했으니까 다음에 이제 신고할 때는 언제부터 언제까지 신고하면 되죠? 4, 5, 6 신고하면 되죠. 여기까지 공감해요? 근데 개인은 신고 안 해요. 개인은 신고 안 하고 1, 2, 3에 대해서 전에 냈던 돈의 반을 그냥 고지받아요. 고지라는 단어와 신고라는 단어는 달라요. 고지는 가만히 앉아있으면 너 얼마 내? 라는 게 고지고, 신고는 내가 스스로 이렇게 해서 내는 게 신고예요. 법인은 1, 2, 3월을 신고, 납부하도록 되어 있고, 개인은 고지, 납부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냥 개인은 1, 2, 3월에 신고를 안 하니까 일기 확정 신고 기간인 7월 25일쯤 되었을 때 1, 2, 3, 4, 5, 6을 신고해야 돼요. 그럼 법인은 왜 1, 2, 3, 4, 5, 6을 왜 안 해요? 한다면 1, 2, 3 신고했잖아. 그래서 정확한 명칭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를 일기 확정이라고 그러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를 뭐라고 하냐면 일기 확정 마지막 3개월 이렇게 합니다. 그런데 실무에 가면 어느 누구도 일기 확정 마지막 3개월이라고 이야기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고요. 그냥 얘도 일기 확정이라 그러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도 일기 확정이라고 그래요. 그럼 또 이런 이야기 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개인 회사는 일기 확정이 1월부터 6월이고 법인 회사는 일기 확정이 4에서 6월이다. 그것도 맞는 말이죠. 프로그램은 어떻게 되어 있느냐? 일기 확정이 4에서 6월로 되어 있어요. 프로그램에는. 그러니까 우리가 말하는 통상 일기 확정은 일기 확정 마지막 3개월을 이야기한다라고 그냥 속으로 알고 계시면 돼요. 일기 확정을 물으면 정확한 정답은 1에서 6월이 정확한 답입니다. 1에서 3월을 뭐라고 하냐면 예정이라고 해요. 그리고 여기서부터 여기를 일기 확정 마지막 3개월인데 이걸 빼고 이야기한다고요. 그럼 혼용이 생기는 거죠. 얘도 일기 확정이고 얘도 일기 확정이 되는 형식이 되는 거죠. 통상적으로 개인의 일기 확정은 1에서 6, 뭐 이렇게 이야기해도 되고, 법인의 일기 확정은 4에서 6. 근데 정확한 이야기는 일기 확정 마지막 3개월이다. 정리할게요. 이제 우리는 이제 법인 회사의 입장에서 수업을 할 거예요. 그럼 여기는 일기 예정, 여기는 일기 확정. 일기 예정, 이기 예정, 여기는 이기 확정. 신고는 다음 달 25일에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법인 입장에서 신고는 다음 달 25일에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1, 2, 3월에 대한 신고는 언제 하죠? 신고 및 납부는 다음 달 25일. 지금 현재 여러분들 오늘 숫자 2개 들어갔어요. 20일짜리 하나 들어갔고, 사업자 등록에 관련된 건 20일, 신고 납부에 관련된 거는 25일. 숫자가 계속 떨어집니다. 이제 머리 어지럽습니다. 예, 정리하셔야 돼요. 그러면 다음 달 25일 언제죠? 4월 25일. 4월 25일. 다음 달 25일은 7월 25일. 요 두 개 차이 볼게요. 개인은 4월 25일 날 신고한다, 안 한다? 안 합니다. 그러면 4월 달 신고하는 사람 누구죠? 다음 7월 달에는 개인도 하고 법인도 하고. 우리나라에는 법인이 많아요? 개인이 많아요? 개인이 90%예요. 회계 사무실 가시면 언제 바쁘다? 7월 25일이 바쁜 거예요. 회계 사무실 다니는 친구를 괴롭히는 방법 중에 하나, 7월 25일에 술 마시자고 전화하는 거. 이때 되게 힘들어요. 근데 어디 시작을 언제 하냐면 7월 1일부터 시작하는 게 아니라 7월 15일부터 시작해요. 왜? 7월 15일부터 국세청이 열어줘요. 정보 제공을. 왜냐면 이때부터 이때 자료가 이때 지나야 완 세팅 될 거 아니에요. 이해가죠? 지나자마자 7월 1일부터 시작할 수 있는 게 아니라 또 그거 다 정리해서 국세청이 열어주는 시기가 7월 15일이야. 세금계산서 발급시기 뭐 이런 거 다 따져서 15일 날. 그럼 15일부터 25일까지 딱 10일. 표현상 빡세다니까. 빡세다. 이해가죠? 빡세. 이번에 연장됐어요. 이번에 코로나 때문에 기간이. 아이고, 언제? 10월. 빠르기도 하여라. 그 다음 언제? 1월 25일. 이때는 안 힘들어. 이때는 힘들다고요. 이해가죠?
확정 신고 때 그 회계 사무실 댕기는 친구들하고 전화해서 술 마시고 있는데 나와 하면 진짜 억울합니다. 내일 가장 억울할 때 뭐냐? 오늘 저녁 수업이 있는데 술 사들고 온 친구들. 가라, 이제. 빨리 가라고. 연락하지 말라고. 내일 일할 때. 단, 별표. 시험이 다음 달 25일 꼭 기억하시는데, 폐업을 하잖아요. 그 폐업하면, 그것도 다음 달 25일인데, 왜 쌤 별표인데요? 이겁니다. 문제 오답이 어떤 식으로 나오냐면, 폐업한 날로부터 25일. 그쵸, 오답입니다. 폐업한 날로부터 25일이 아니라 폐업일이 속하는 달에 다음 달 25일인 거죠. 무슨 말인지 이해하셨죠? 폐업일로부터 25일이 아니라 폐업일이 속하는 달에 다음 달 25일입니다. 그러니까 그냥 편하게 다음 달 25일이 정답이 된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요거 오답이에요. 요거 오답. 오답도 꼭 기억하세요. 폐업일로부터 25일이다. 폐업일로부터 25일이다. 이렇게 나오는 문제들은 오답이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